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윤소영이라고 합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또 많은 논의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모이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이런 자리에 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새로운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대학과 지역의 이제 동반 성장입니다. 사실 요 화두는 아주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관련한 그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모델은 오래전부터 제시가 되었긴 했는데, 여기다 왜 새로운 길을 붙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무엇이 새로운 것이고 그 새로운 부분을 잘 이렇게 펼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와가지고 제가 조금 너무 죄송한 건 앞에 일정 때문에 좀 제가 시간이 좀 어그러져가지고 막 시간에 혼동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잠깐 기다리면서 보니까 바깥에 그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역인재 정책 과장이 되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슬로건도 또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 앞에 부분은 이제 대학 혁신이고 뒤에 보니까 혁신을 하는데 이제 지역 중심의 혁신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냥 슬로건을 쓰신 건 아닌 것 같고, 지역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바깥에 그 이번 모임의 어떤 슬로건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요 그림은 저희가 지금 사실 그 글로컬 대학하고 하면서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 사실은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공직 생활한 지 올해로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처음에 딱 왔을 때 진짜 이게 너무 공교로운데, 이 그래프를 그때가 20년 전이니까 2003년 정도가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때에도 똑같이 그렸었어요. 그런데 하나 달라진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때 이렇게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는 사실은 여기 추정치였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아이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분명한 거는 이게 점선이 아니라 이제 실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화된 이제 미래가 되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준비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지금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저희가 인식하기 이전에 대학 현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의 발전의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산업 시대에 맞춰서 뭐 대학뿐만이 아니죠. 모든 저희 교육 시스템 자체가 산업화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그런 체계가 계속, 물론 저희 뭐 지금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대학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가 워낙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하게 이제 팽창을 하고 시스템이 체계화를 갖추면서, 원래 그게 있잖아요.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 성공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후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어떤 물결이 왔을 때 그 새로운 물결에 맞서서 새로운 혁신을 하려면 아마 그 이제 우리의 후발 되는 그런 나라보다 더 많은 변화를 해야 하고 더 많은 그 혁신의 노력을 해야지만 거기에 따라 나갈 수밖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선두에 섰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사실 저희 아이사 하는 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사업들이 아마 이제 이 두 가지의 어떤 화두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제까지는 이제 학령 인구라는 저희 교육 서비스라고 본다고 하면 이 교육 서비스의 대상이 학령 인구만이었는데, 학령 인구 이외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전에는 주어진 어떤 산업화에서 그 산업에 맞는 인력만 양성하는 게 우리 대학이나 초중등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산업을 만들어내는 인재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라는 게 아직도 쓰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는 미리 예상되는 산업이 아니라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 불허이잖아요. 그래서 예측 불허인 시대에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전반에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교육부의 이제 3대 개혁이라고 해서 초중등 분야에 유초등 분야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돌봄이라고 하던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보 통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중등은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가지고 모든 교육 체제를 좀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초등 분야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라면, 저희 이제 대학 개혁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제 벽을 허문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일단 다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대학이 어떤 자율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다들 이제 교육부에 대해서는 뭐만 하려고 하면 이제 중앙 정부의 규제가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저렇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만 해도 그 해야 할 것을 가로막는 규제를 이제 교육부가 그 장벽을 이제 쳐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서, 이걸 뭐 저희가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득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나 이런 권한이 사실은 어떤 권한을 휘두르러 가지고 뭔가를 옥죄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규제라는 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를 하고 그 질서 하에서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옛날에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어떤 획일적인 규제가 이제 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대학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했던 그런 질서들을 좀 무너뜨려야 된다. 근데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서 봤을 땐 마치 교육부가, 중앙정부가 뭐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이제 마치 이제 권한처럼 이제 행사하는 게 굳어졌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만약에 그걸 기득권이라 칭한다면 그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규제 혁신과 이제 구조 개혁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희 그러니까 두 번째 하기 전에 이제 요 세 번째를 보면, 대학 내부적으로 좀 봤을 때에는 이제 저희 지금 혁신 지원 사업에 아마 요구하는 것이 요것이겠죠. 전공간, 학문간 어떤 벽 허물기. 근데 이 전공간 뭐 학문간 벽 허물기는 이게 뭐 이것도 전혀 새로운 화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예전에는 그 뭐 무전공제라든지 뭐라든지 할 때 좀 더 획일적인 어떤 지침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던 걸 했다면,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 방향이나 이런 거 없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이 전공이라든지 그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이제 일정한 이제 규제 제한은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는 많이 열어드렸다. 그러나 이제 대학 내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뭐 학과간, 뭐 학문간 이런 어떤 그 전공 간의 어떤 벽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이제 허무는 노력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교수님들 간에 또 전공 간에 학과 간에 그런 어떤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허물으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대학 내부의 이제 혁신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어쨌든 이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교육하고 연구는 기본입니다. 교육이 기본이고 또 뭐 추가적으로 연구도 기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앞으로 대학은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듣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하시면, 워낙 이 저희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 라이즈와 이 글로컬 3.0 30 관련해 가지고는 얘기를 하면, 교육부가 이제 그 해야 할 역할을 포기를 하고 모든 거를 전부 다 지자체에다가 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글로컬 30 이렇게 해놓으면은 몇 개의 소수의 30개 대학만 살리고 나머지는 뭐 다 죽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주 일부분이고 이런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대학 정책 영역 중에 하나인데 좀 더 이제까지 그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옛날 뭐 누리 사업이라든지 뭐 프라임이라든지 뭐 여러 사업들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에 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학 개혁의 이제 세 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여기 아마 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요런 그 요구가 좀 많이 있을 거고 저희가 이제 교육부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전공 간에 벽 허물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대학 스스로가 이제 답을 내놓고 그걸 이제 하시는 거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하시는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발전 허브로 이제 대학의 역할의 이제 확대인데 기존의 어떤 학령기 중심과 그 교육 연구 중심 그래서 요 중심이 되는 이거는 뭐 가장 중핵 대학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주축에 놓고 앞으로는 학령기뿐만 아니라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성인학습자 대상의 새로운 그 교육 서비스 수요자를 이제 발굴하고 또 그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저희 이제 그 뭐 초중등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의 또 하나의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어떤 발전의 성장 지역 발전의 혁신 허브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방점을 두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라이즈와 글로컬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세 가지 지금 이렇게 세 개로 좁혔는 세 개의 슬라이드로 했는데 오늘 뒤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세 개가 이 요약입니다. 요약. 그래서 뒤에부터는 넘기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따 토론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까지는 대학의 역할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수요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 양성에 대해서 한 요구에 우리는 그 뭐 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 인력 양성을 하면 그걸로 이제 끝 이런 식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개의 대학의 저희가 사례는 뭐냐면 특정한 어떤 인력을 위해서 대학이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산업의 구조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라이즈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바는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분 안에 몇 가지 아까 지금 3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강조점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는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지지만 가장 큰 목표가 이 2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으로는 지금 이것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대학이 살리는 지역. 대학이 이제 교육하고 연구뿐만 아니라 혁신의 발전 역할을 해야지 된다. 새로운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에 짐을 지우는 그런 모습만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라이즈가 추구를 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지역사회도 지자체도 경쟁력 있는 대학을 키우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보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우리 교육부의 인력 양성 사업은 대학을 하나의 뭐 수단화를 해서 새로운 인력 양성을 만드는데 뭐만 활용을 했다면 앞으로의 이 라이즈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인재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어떤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많이 받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몽땅 다 지역으로 넘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저희 이제 고등교육 특별회계만 보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25년부터 넘긴다는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그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일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전체 한 10조 정도 되면 20% 정도가 지역 주도로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이런 사업들은 교육부가 핵심 책임을 지고 앞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조금 약간 이제 지역과 관련한 것들을 저희가 교육부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모든 거를 전부 다 그 지역에다가 이제 넘기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일부이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좀 약간 늦은 게 전북 지역에 이제 라이즈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 라이즈가 2025년부터 이제 도입을 합니다. 아직 23, 24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그 2조 원 정도의 돈이 각 시도별로 분배되면 시도의 지역 라이즈 센터로 들어가고 이 라이즈 센터에서 대학에 이제 배분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대 분들이 많은 우려와 좀 불만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전문대학 협의하고도 좀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할 때는 그 4년제하고 2년제의 어떤 재정 포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역으로 넘어갈 때 이 돈을 그 2년제 그 일반대와 그 전문대를 나누지 않으면 전문대가 전문대에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도 오늘도 이제 전북에 다녀왔지만 이 라이즈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그냥 시도가 임의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주도적으로 하긴 하지만 교육부가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원의 성격 자체가 이제 국고 출연금의 성격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가이드를 줄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렸어요. 전문대는 반드시 만약에 1,000억을 간다 그러면 200억은 무조건 전문대 써라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교육부는 하진 않는다. 다만 전문대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발전될 수 있는 많은 제안과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해서 지자체에 협의해서 이거를 사업 안에다가 넣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이제 모델의 하나의 이제 예시이긴 한데요. 그래서 요렇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지금 많은 그 17개 시도에서 그러니까 저희 7개 그 시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요 사업의 범주를 지금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없다고 하시니까 아까 보니까 미리 이제 패널 토의 하실 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하면 지자체에 넘어갔을 때 과연 2조 원,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는 한 1,000억에서 뭐 1,500억 내외의 예산이 이제 시도 주도로 매년 이렇게 이제 활용하게 될 텐데 과연 시도가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인재정책과 제 직명이 지역인재정책과장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새로 과가 만들어졌고요. 저희 오늘은 이제 같이 오시진 않았지만 여기 한국연구재단에 저희 중앙 라이즈 센터를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 부분에서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코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25년 본격적인 그 라이즈 체계가 도입을 하기 전까지 시도랑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이 라이즈 체계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남 이공대학교 송현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이제 지역혁신 중심 대안 지원 체계와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의 사회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오늘의 이 패널 토의가 방금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도부터 시작될 우리 라이즈의 어떤 성공적인 준비와 그리고 도입을 위한 좋은 기회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우리 전문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과 같이 7개 지역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토의는 라이즈의 목표인 전문대학이 지역을 살리는 대학으로서의 지역 발전 허브와
그리고 지역이 키우는 전문대학이 되기 위해서 교육부, 지역의 라이즈 센터, 그리고 전문대학 처단장협의회 회장님, 부총장님이 패널로 참석을 하셔서 라이즈의 어떤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한 좋은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ICK 협의회 관계자분들의 또한 의견도 청취를 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좋은 고견을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라이즈를 담당하시면서 조금 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로서의 라이즈에 대한 기조 강연을 해주신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윤소영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의 업무를 총괄하시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을 해주시는 고등직업교육정책과 김성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라이즈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의 주관 라이즈 센터로서 센터를 대표하시어 대구정책연구원의 김광석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전문대학을 대표하시어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 처단장협의회 회장이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상석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문대학의 현재 라이즈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무부서이면서 또 앞으로 우리 라이즈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한국전문대학 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이신 대경대학교 성오연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주기 때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삼유영 회장을 역임하셨던 연성대학교 김진배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라이즈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먼저 5분의 패널 분들의 좋은 의견을 5에서 한 6분 정도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의 김성근 과장님, 윤소영 과장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또 교육부나 패널 분들과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라이즈의 시범지역인 대구의 라이즈 센터인 대구정책연구원 김광석 연구위원님으로부터 라이즈 체계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참여 주체인 지산학연 간의 연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뭐 대학에 있는 그 구성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그 사학진흥재단에서나 발표를 듣고 참 분위기 참 무겁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또 자리이기도 한데 정말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여기 오신 분들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대학에서 좀 살림살이를 책임지시는 분들, 좀 이게 뭐 그 먹이를 물어 오시는 그런 아주 책임 있는 그런 분들 오신 거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 금방 또 이게 교육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대학에 계신 분들은 과연 이 라이즈 사업으로 해가 우리가 얼마를 챙길 수 있는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몫이 얼마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대학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큰 보직을 맡고 있어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부가 생각하는 이런 라이즈 사업이나 또 지자체가 지향하는 이 라이즈 사업,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상징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몫이 얼마다, 이걸 그거보다는 진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좀 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다, 이래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얼마 그 지난주에 그 지역에 있는 대구 경북의 대학생들 한 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큰 이렇게 행사를 한번 했는데 제가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대학 근무하진 않지만 보면서 상당히 좀 가슴이 벅찬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지역에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좀 이게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입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못했는데 또 그 학생들의 70% 이상이 수도권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야, 참 이게 지역의 미래가 밝지 않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결국은 이 라이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그 인구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제 지역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2022년도에 대구에 태어난 신생아가 10,000명. 대구 인구가 240만인데 10,000명이면 진짜 이거 금방 그냥 뭐 해도 작죠 사실. 근데 이 학생들이 7년 후에 초등학교 가고 또 그 후에 또 대학 가는데 대구에 초등학교가 500개입니다. 500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학년에 20명짜리 10반 있는 학교가 50개만 있으면 다 커버된단 말이죠. 500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초등학교 위기, 고등학교, 대학교 위기 다 이렇게 지역에 이기는 결국은 인구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라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지역에 살고 싶게 하는 결국은 이다.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지역에 몰리게 살 수 있는 뿌리 내리고 그런 그 구조를 이 마련하는 토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발표 자료에도 보면 이게 이 결국은 지자체가 그 좀 주도권을 갖는 그런 뭐 주도라 그래서 완전히 뭐 원맨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지자체가 구심체가 돼서 지역에 있는 의견을 모으고 학교를 이렇게 같이 끌어안고 가는 그런 구조다 하셨는데 이 결국은 이제 그래 하려 그러면 이제 뭐 일반적인 뭐 이 좀 리딩 기능이라 그러면 좀 하나의 뭐 저희 센터 예를 들면 결국은 지자체하고 센터 같이 협업해서 가겠지만 이 기획 영역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뭐 각 학교마다 비전이 되시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비전을 모으는 그런 기능 결국 그게 이제 지자체 역할을 생각하고 또 소통 기능 또 이게 실행 기능 또 성과 관리 기능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지자체 역할이 아닌가 뭐 센터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자료 중에 이제 이 라이즈 센터는 기존에 뭐 링크라든지 여러 합이 있었지만 좀 전략적 지원이다 이런 말도 강조하셨습니다. 그 전략적 지원이란 말은 결국은 뭐 이게 해석하기 좀 나름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 뭐 선택과 집중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모든 대학의 수요를 다 그 커버하고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은 이게 이 지역의 생존이라 하는 것을 더 큰 명제로 두고 거기에 지역이 힘을 못하는 그런 구조로 나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지역 발전하고 연계한다 이렇게 이제 이 크게 세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저는 이게 뭐 교육 자치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뭐 교육감님도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진정한 교육 자치는 저는 대학이 아닌가 결국 이게 뭐 결국은 사실 대학도 결국은 지역의 구성원이고 대학과 지역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지역 발전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지 결국은 이게 지방 소멸도 막고 빵을 딛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악순환도 저는 이게 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아직 뭐 그 올 7월 달에 이제 교육부가 각 시도별 센터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센터가 지정이 되고 좀 아직은 체제가 뭐 갖춰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갖춰지게 되면 지역과 소통하고 같이 비전을 설정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뭐 그런 역할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게 이 연구원에서 이 센터를 만든 데도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만든 데도 있고 또 평생교육진흥에서 만든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관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역의 비전 설계라든지 정책 이런 것을 또 이게 좀 많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이즈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대학의 비전을 모으고 지역 대학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터로서의 역할을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역 발전과 지역에 정주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부터 이제 말씀해 주실 우리 이제 패널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일정이 좀 디레이가 돼서 5분 내외 정도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다음 순서로 사실 이 라이즈라고 하는 것이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RIS라든지 하이브라든지 링크 3.0 등과 같이 6개 사업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혁신 체계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현재 이제 라이즈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우리 아무래도 협의회 임원진 분들께서 현재 시범 지역 중에 가장 이제 지산하기 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라이즈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 지역에 대한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지역에 대학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상석 부총장님으로부터 부산의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모델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상석입니다. 오늘 우리 윤소정 과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실제 저는 이 라이즈 체제가 각 지역에 이제 지역 대학을 혁신하고 그 다음에 교육 체제를 갖다가 이제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지, 우리 대학에 어떤 사업을 가져오지,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면 지역혁신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이 체제 구축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이 체제 구축에서 전문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찾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말해서 각 지역별 라이즈 센터가 뭐 생긴다든지 위원회가 생겼을 때 전문대학의 지분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전문대학의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모델은 제가 이번에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우리 전국 산학협력처단장 협의회에 이렇게 공문을 띄워서 전문대학 표준 모델을 하기 위한 안을 좀 제시해 달라 하니까 3군데 대학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4개의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개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전국 산학협력처단장 협의회에서는 적어도 50개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는 저는 이 전문대학 포션을 저는 못 가져온다 생각합니다. 모든 게 변화가 있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라고 이 시간을 줬는데 이렇게 여기 핵심 단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산단장님도 계실 건데 좀 제가 좀 여기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이 라이즈 사업이 조금 더 이제 상세히 넘어가면 교육이사의 난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그런 정책 방향입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학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활성화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감한 규제를 갖다가 다 혁신해 준다고 지금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규제 개혁을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 불편한 걸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바로 이제 규제가 이렇게 다 해결이 되면 대학이 마음껏 활동하고 교육에 집중하고 지역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려가 이제 선택과 집중하면 다 대학별로 다 힘들어합니다. 아,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다 이제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전문대학이 같이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지역에 우리 전문대학의 프로그램이 모델이 선정이 돼서 같이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걸 같이 협의하고 지역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학에 이게 우리 대학만 선택돼야지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에 주 내용이 보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게 뭐냐면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사실은 교육개혁 지원관이 이제 지역에 또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다 잘 맞춰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라이즈에 대한 아마 체제는 아마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지자체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것도 곧 해결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부산은 이미 그 몇 년 전부터 지산학 협력과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산학 협력과에서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전문대학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 포션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산인제대학 일반대학 대표 1명, 전문대학 대표 1명 해서 전문대학 대표로 이제 제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님 주재로 위원장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 전문대학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체제 안에 들어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라이즈 체제의 핵심적인 그 체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이러한 보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을 그 자리에서 5년 계획을 받았고 거기에 전략별 그 예산 현황하고 그 다음에 주요 사업을 이제 발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주로 R&D나 4차 산업이나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사실은 현장 지역에 당장 필요한 현장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사업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라이즈 체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공기관을 라이즈 체제에 맞추기 위해서 지산학 연구나 기획은 비스텝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은 인평원에서 부산 인재평생진흥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부 다 라이즈 지원센터가 있는 테크노파크로 이제 다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우리 전문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가치인 부산 고등교육협의회가 생길 겁니다. 여기도 제가 우리 부산시에 요청한 거는 반드시 전문대학 포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라이즈 센터에서도 아마 각 대학별로 또 마찬가지로 라이즈 지원센터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산에서는 지산학 협력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산학협력팀, 그 다음에 대학협력팀, 인재육성팀, 핵심도시 지원팀 이번에 생긴 게 라이즈 지원팀이 또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부산시에 들어가서 요 팀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이름이 이순정입니다. 이순정 남자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으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이 지원 체제 구축에 있어서 저는 전문대학이 이 체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고 이 체제가 구축되고 나면 모델이 정말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게 저는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이 이제 그 역할을 할 시점입니다. 변화가 있을 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 다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사실 어떤 라이즈와 같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전문대학이 한 힘으로 좀 기회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부산광역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산학 협력과라는 게 벌써 이제 신설이 되었고, 원래 이제 라이즈 체제 지원을 위해서 라이즈 지원팀이 또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고등교육협의회라는 것이 또 이제 신설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라이즈 체계를 성공적 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으로 라이즈 도입을 위해서 이제 대학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전문대학의 전담 부서인 한국전문대학 기획실처장협의회를 대표해서 송호연 대경대학교 부총장님으로부터 라이즈 체계에서의 고등교육기관 내에서 재원 배분에 대한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대학 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 대경대학교 송호연입니다. 인구 감소, 뭐 지역 소멸, 또 초고령화 사회 이런 것들 그 3대 소위 인구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 전반을 좀 해체시키고 있고, 특히 그 피해가 평생 직업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대학에 집중이 돼서 사실은 전문대학을 붕괴 가속화시키고 또 재정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교육 관련 각종 그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등평생 그 교육 특별회계라든가 또는 평가체계 개편이라든가 또 규제 개혁 등 새 정부의 어떤 교육 개혁 의지와 또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 저희 전국 133개 전문대학 기획실처장들은 지난 12월에 연찬회를 통해서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계획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책 중 하나가 라이즈인데요. 2023년 2월 1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전략 핵심 과제 두 번째 그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정이 있었고, 그 안에 라이즈 체계 구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황을 진단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대학 투자 편차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재정 투자가 수도권과 일부 주요 대학에 편중되어서 지방대학과 비교시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가 극심하다라고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 후 23년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라이즈 시범지역 운영 안내서를 보면 학령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지역대학 지방경제가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대학 위기 중 하나는 정원 미달 현상 심화로 인한 폐교 위기에 몰린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 대학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커서 대학의 폐교 위기는 곧 해당 지역 소멸,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 폐지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폐교 대학과 대학이 소재한 도시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은 결국 한 몸인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추진 진단이나 배경을 볼 때 교육부의 라이즈 구축 정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음이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정부는 이미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 지방시대 인재양성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고등교육 내에서의 재원 배분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지원의 양극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은 크게 일반대학하고 전문대학으로 대별됩니다. 현재 전문대학은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또 15년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 기획시험들 많이 계시는데 저희 참 새해 예산 편성할 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문대학이 지금 94%가 사립대학이고,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의 재정은 결국은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2년에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가 64.3% 수준이었고, 특히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47.5% 수준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고등평생 그 정책과에서 노력을 한 덕분에 작년 12월에 고등평생 특별회계 1조 7천억의 국회를 통과해서 사실은 저에겐 많은 숨통이 사실 트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수준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의 전문 재정안정화 연구 19회계년도 등록금 의존율이 일반대가 60.7%, 전문대는 71.7%에 달합니다. 몇 가지 재정 현황을 더 살펴보면 교비역의 5년간 수입 추이를 보면 17년 전문대 전체입니다. 2조 7,132억 원에서 21회계년도 2조 4,326억으로 2,800여 원이 감소했습니다. 10.3%가 감소한 겁니다. 또 학생 연구 경비는 매년 등록을 거듭해서 21년에는 17년 대비 2.8%를 감소해서 우리 전문대학이 직업교육 대학으로서 그 질 유지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재정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학생 1인당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4개년 평균 일반 대학 대비 83.8%입니다. 또 16에서 20회계년도 국고보조금 또한 학생 1인당 5개년 평균 일반 대학이 56만 9천 원이고 전문대학이 31.7% 수준인 18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일반 대학이 66만 1천 원이고 전문대학이 29만 4천 원으로 개선은 되었지만 일반 대학의 44% 수준이었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학도 증가하고 전문대학도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만 사실은 뭐 12.6%에서 12.9%. 물론 지난 10월에 통과된 1조 7천억 고등 평생 직업교육 특별회계에서는 한 2,900억 정도라서 한 16% 이상으로 우리 교육부에서 굉장히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교육개발은 교육통계에 따르면 일반 대학이 202개고요. 전문대학이 133개입니다. 22년 기준으로. 학생 수는 일반 대학 학생이 145만, 전문대학 학생이 40만 명입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한 22% 정도가 전문대학 학생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전문대 학생이 22%니까 그냥 단순하게 22% 정도의 그 재원 배분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저희 전문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일반 대학 진학자에 비해서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좀 환경이 열악하고 또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또 어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야 하는 차원에서도 전문대학의 재정지원 확대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제 이 라이즈 체계로 가면서 교육부만큼 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전문대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넘어가기 전에 사실 이런 재정적인 어떤 배분의 어떤 불균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또 자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이 사실은 44년 동안 이 국가사회에 엄청난 이바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사회에서는 우리 전문대에 대한 존재, 우리 전문대학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전문대 내부에서도 또 저는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제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의 그 라이즈 관련 관계자를 몇 차례 만나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한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전문대학의 어떤 지역사회 기회에 대한 기대나 인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지금 아마 각 그 시도별로 라이즈 체계 그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또 정책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도 우리 전문대학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배려 있으실 줄 알지만 전문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결국은 이 고등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런 재정 문제라든가 전문대학과 관련된 우리가 잘하는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 전문대학이 미래사회의 어떤 그 인재 양성 기관으로 혁신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전문대학이 일반 대학과 비교를 해서 어떤 재정 지원에 대한 양극화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대학의 투자에 대한 편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라이저 체계를 좀 더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볼륨에 맞는 좀 재정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저도 뭐 예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산학협력 활동을 하면서 지자체에 가서 제 개인적으로 어필을 할 때는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지자체에 정주하고 있는 시민, 군민이라고 하면 전문대학의 학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정리를 계속적으로 되면 우리의 볼륨에 맞는 그런 어떤 재정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라이저 체계가 되면 뭐 하이브라든지 라이프와 같은 이제 평생 직업 교육도 동시에 또 지역과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저 체계를 전문대학의 어떤 균형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 연성대학교 김진배 부총장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라이즈 체계가 전문대학 균형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시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전문대학은 전문 직업인을 육성해서 지역사회,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배출한 인재가 인력 대학 발전 계획에 근거해서 인력 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배출한 인재가 긴 기간 재교육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기업은 늘 더 나은 인재를 찾아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까지 나타나서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킬 수준의 미스매치와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은 늘 산업체 전문가를 모시고 협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산업과 기업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근 수년간 혁신지원사업, 링크사업 등을 통해서 기업 맞춤형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기업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심지어 채용까지 약정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산학이 공동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함으로써 투입 즉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 미스매치 갭이 제로인 스킬 갭 미스매치가 없는 그런 인재를 육성해내고 있는 것은 전문대학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많이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개발 사업화, 애로기술지도, 평생직업교육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 등 전 영역에서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이 더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돕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행재정적인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이 라이즈 체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간 지산학이 굉장히 좀 느슨한 연결고리였다면 앞으로 더욱 단단히 커플링이 되어서 계획 수립부터 운영 나아가 성과 창출 전 과정에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라이즈 체계 구축 운영의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전문대학이 그간 교육, 연구, 봉사 영역에서
축적한 역량들이 10분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이 좀 주어지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대학도 여기에 부응해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교육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미리 좀 예상을 한번 해보면요. 지산학으로 구성된 아마 거버넌스가 구성이 될 텐데 그 거버넌스가 충실히 좀 작동해서 지역 표적 산업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아마 도출이 되고 역량이나 요구 수준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나 학사, 전문 학사 등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재를 육성하여서 지역 발전에 고르게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대학도 여기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연구 영역에서도요.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해서 아마 기반 기술이나 그 원천 기술, 응용 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수준의 기술 연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대학이나 연구 중심 대학이 아마 기반 기술이나 원천 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주력한다면 우리 전문 대학은 기개발된 요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실용적으로 좀 응용하고 상품화, 제품화하는 응용 기술 개발 쪽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AI가 막연히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이점이 코앞에 다가온 느낌입니다. 이런 오늘날에는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 더욱 중요해지는 터라 평생 직업교육 훈련은 역시 더 없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등 국제 평가에서 저희 나라의 HRD 역량이 늘 하위권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지산학관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면 더욱 정교하게 수요를 분석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업무들도 필요하다면 가감히 경계를 허물어서 필요할 때 누구나 원하는 평생 직업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커스터머 센트릭 서비스 체계가 좀 마련되는 것이 크게 요구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평생 직업 교육 훈련 영역에서도 최근 수년간 후진학 선도형 사업이나 하이브 사업, 링크 3.0, 곧 런칭될 DX 직업 전환 교육 기관 지정 이런 것을 통해서 학위 비학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대학의 역량이 고르게 좀 역할이 좀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라이즈 체계 내에서도 전문 대학이 그동안 축적한 고등 직업 교육 역량이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반영이 되어서 지산학이 함께 육성한 인재가 지역의 정주까지 이르러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텐데요. 거기를 넘어서 전문대학의 균형 발전까지도 실현할 수 있는 지산학 공생의 장을 함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전문대학이 그동안 축적해온 이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과 함께 지역에 정주할 훌륭한 인재를 양성을 해서 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대학의 균형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부 우리 전문대학 업무를 총괄하시고 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많은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으시는 고등직업교육정책과의 김성건 과장님으로부터
뭐 우리 전문대학을 위한 특히 라이즈 체계와 관련된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단장 협의회에서 그 워크숍을 하신다라고 하실 때 좀 여러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소개를 주셨을 때 이번에 다른 원래 이제 뭐 라이즈 관련해서 좀 시간을 할애하셔서 좀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요. 좀 더 이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좀 그 시간도 늘리고 해서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보다 원래 계획보다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 교육부에서 라이즈라든지 뭐 글로컬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대학 관계자 여러분에게 담당 부서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윤소영 과장님 오셔가지고 좀 라이즈에 대해서, 라이즈 체계에 대해서 왜 하고 어떤 이제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뭐 앞으로도 더 이제 더 상세하게 또 이해하고 분석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달성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인재 정책과장님이 우리 전문대학 관계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우리 이제 사업단장님들이 대부분 뭐 산학협력단장님이나 아니면은 기획처장님이나 아니면 부총장님이나 전문대학에서 이제 주요 보직을 맡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지역인재 정책과장님도 좀 강조하신 부분 중에 어떤 20% 지역 전문대학이 예전에 뭐 예산 지원 받으면 20% 이제 그런 몫을 갖다가 주장을 하시는데 뭐 그럼 몇 프로 이렇게 뭐 정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방향이냐면요. 좀 전에 이제 여러 패널들이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라이즈 체계에서 4년제와 전문대의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문대가 훨씬 더 지자체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20% 이렇게 제한할 우리가 소극적으로 20%가 아니라 앞으로 뭐 30%, 40%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몫을 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우리 이제 윤소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 중심으로 가지 말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종주율 문제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전문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셔서 또 이제 우리 이제 담당 과장님도 조금 또 더 많이 이제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3번째 이유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이제 시발점인데요. 25년에 라이즈 체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근데 보면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이제 촉박한 일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5년에 시작을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하이브 사업도 하고 라이즈 사업도 하고 혁신 리뷰용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자체와 연계되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25년에 여러분들 전문대학이 제대로 안착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전문대가 라이즈 체계 하에서 어떤 역할을 더 인정받고 어떤 더 역할을 더 확대하고 할 건가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오늘 아까 연성대 부총장님이다 몇 분이 얘기해 주신 목 지분 얘기를 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목과 지분을 올해 하고 내년까지 라이즈 체계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런 이제 네트워킹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관계를 이제 맺으실 텐데요. 관계의 질이 굉장히 높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계의 질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려면 결국은 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대가 라이 체계에서 4년제보다 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개발하고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탁 말씀드릴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대 교육에서 지금 우리 이제 사업단장 협의회나 기획처장 협의회에 이렇게 같이 또 의논하셔서 지금 어떤 모델이 있을까 지금 작업하고 이제 있는 건데요. 아마 공유도 이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부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더 의논을 해서 그런 이제 모델들이 더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테니까요. 전문대 자체적으로도 많은 라이즈 체계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대가 이제 지자체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대학의 어떤 몫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라이즈 체계에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러려면 우리 어떤 관계의 질이라든지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를 좀 요청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신 주제 등에 대한 우리 담당 부서장이신 이제 교육부 과장님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이제 라이즈 체제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경청을 하면서 우리 김광성 연구위원님, 이상석 부총장님, 성호영 부총장님, 그리고 김진배 부총장님, 그리고 우리 주관을 해주시고 오늘 또 패널도 이렇게 다 오거나이징을 해주셨다고 지금 들었는데 송현직 회장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저기 하긴 하지만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좀 설명도 드리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면서 진짜 참 이렇게 감명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오늘 아까 시간이 이제 작아가지고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발표한 지가 좀 정책이 돼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제 제가 띄엄띄엄 말씀드렸는데 이해도와 이 책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고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전문대학의 미래가 라이 체계 안에서 좀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패널 분들 중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할 말씀들을 지금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위기가 있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이제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지금 과장님도 옆에 계셨고 이 라이 체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마 전문대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내심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진짜 너무 다들 다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보완을 할 게 없어요. 이런 말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대학에서 조금 더 힘을 모으고 합쳐서 한다면 전문대학이 지역 안에서의 큰 역할을 찾고 지역 안에서 좀 더 존중받고 존경받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등교육기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몇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글로컬 사업에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쓰고 라이즈 체계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니까 이 말이 약간 지금 다들 그 해석이 다 다릅니다. 주석이 다 달라요. 이 선택과 집중 몇 개만 살리고 몇 개만 죽이는 거냐 뭐냐 이제 이런 건데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다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사실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대학이 이제까지 너무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명만 이렇게 딱 가리고 이 대학이 어느 대학일까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대학이 어느 대학일까? 라고 하는 거를 알아맞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한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비슷하게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대학 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대학이 가지고 우리 대학의 역할과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특화해서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부가 선택과 집중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강점,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으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육부는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자. 그냥 우후죽순 소나기 뭐 이렇게 뭐 흩뿌리듯이 이렇게 사업들을 쫙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대학도 사업단 중심으로 해서 공모 사업 나오는 거 그냥 아유 여기 따와가지고 우리 재정에 살림에 보탬이 돼야지 이거 따와야지 이런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의 강점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자. 이게 이제 저희 라이즈 체계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해서 할 때 중요한 거는 뭐 교육부든 누구든지 몇 개의 대학을 이렇게 지자체든 이걸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거기에 각자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어느 우리 패널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지역 안에서의.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혹자는 그걸 뭐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역 내에서의 대학의 역할 분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지역 안에서 어떻게 이제 대학과 서로 또 연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보완을 해나갈 것인지를 중앙 차원에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역 단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소통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굉장히 낙관적인 기대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상석 부총장님께서 아마 지금 지역마다 사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7개 시범 지역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지역마다 달라요. 이 라이즈 체계에 대해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그냥 이거 안 하면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신용을 하는 듯한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여기 이제 철학을 가지고 대학과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치단체별로 재정적인 역량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시도별로 펼쳐지다 보면 지역별 편차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역별 편차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중앙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중앙 차원에서 해결책을 만들어서 표준화된 해결책을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그냥 확 던지고 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고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글로컬, 라이즈든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자치단체장은 관심 있게 만들어야 되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든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개별적으로 하라고 하진 않고 저희 교육부가 그런 그 소통의 장이나 이런 걸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오늘도 이제 전북 지역의 라이즈 센터에서 이제 할 때에도 어쨌든 대학이라든지 이런 시도랑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지금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그런 것들이 좀 특히 이제 전문대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실 요청을 좀 드렸었어요. 전문대학 협의회에 모델을 좀 만들자. 우리 지금 라이프, 하이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걸 잘 만들어서 하면 지금은 하이브를 하는 데가 몇 개 소수의 대학밖에 없지만 잘 보세요. 이 지역, 이 군이나 시군구 단위의 전문대학은 나 하나요. 그러면 모든 사실은 시군구와 대학이 이 라이즈 체계하에서는 하이브와 같은 그런 사업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고민하는가에 이제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확인한 건 확실하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실 전문대가 다른 일반대에 비하면 좀 더 이제 산업이나 지역하고 이제 밀착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 라이즈 체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빠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전문대가 비상을 넘어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뭐 방금 들으셨다시피 우리 김승동 과장님이나 윤세영 과장님이나 우리 라이즈 체계에 있어서 우리 전문대학이 굉장히 관심도 있고 앞으로 기대가 크다라는 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굉장히 좀 액셀레이션 하시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라이즈 체계하에서 우리 전문대학을 좀 더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뭐 사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로어에 계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뭐 패널 분들이나 혹은 교육부 과장님께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영대 이경백 단장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전남도 지금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전남도에서 그 수요조사 각 대학들 해가지고 산업혁신하고 인재양성, 취업지원, 창업, 직업평생교육, 지역현안 해결, 국제협력 이 카테고리에서 어떤 사업들을 5개 이상 이렇게 신청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이걸 쓰면서도 라이즈 구축하는데 이게 맞나?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브라든가 라이프라든가 RIS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그동안 했던 걸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상석 부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원초적인 다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라이스가 그 지산 학연 체제에서 진짜 전문대학의 역할이 정말 뭔가 그걸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게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하나의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사실은 이 라이즈가 지역의 그 산학년 체제를 다시 더 구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을 서로 이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전문대학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은 라이즈에 아까 우리 과장님 편차 말씀하셨는데 지역 정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첫 번째 딱 고민되는 게 과연 인력 수요를 이끌 지역 기업이 있는가가 이 생각부터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가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전문대학에서 과연 우리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과연 지역에 맞는 인력을 배출했는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냥 학생 모집하기 쉬워서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전부 다 전문대학은 보건대학으로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제대로 지역에서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전문대학의 역할이 어딘지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지역에 맞는 인재를 육성했다면 그 전문대학은 라이즈 체제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소홀했다면 아마 라이즈 체제에서 아마 튕겨나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에서 해야 될 게 제일 먼저 물론 그 지역에서 해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대학 자체 내에서도 한번 반성하고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과연 산업 분야를 고려한 우리 인력 양성 체제인가 우리 대학이 그걸 첫 번째 이제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산업 분야에 맞는 종사자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수준 그 수준이 우리 대학을 정말로 이렇게 요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교육 체제와 수준이 과연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수준에 맞지 않다면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걸 바꾸셔야 이 전문대학 역할이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대학은 지금 그 체제에 맞춘 생애 주기별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을 전문대학에 줬습니다. 평생교육 너가 해봐라 하고 학령 인구를 떠나서 그러면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체제를 줬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생애 주기별 교육에 대한 체제를 과연 우리 질문하신 교수님 대학에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대학도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전체 이번 기회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돌이켜보고 이런 그 생애 주기별 교육에 대한 내용도 정말로 보건 뭐 그다음에 사회 실무 뭐 공학 등등에 나눠 가지고 한번 다시 체제를 또 외국인 유학생까지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종사자 수준별로 산업별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우리 전문대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각 대학의 우리 요 기획처장님, 산학협력단장님 등등 우리 부총장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이 기회가 오면 다시 안 올 것 같습니다. 2030년 되면 지금보다 더 심한 아마 위기를 겪을 겁니다. 2030년 이후로. 물론 저는 그 시기가 되면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그 걱정은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문대학이 좀 탄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역할을 해주고 정년 퇴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뭐 제한된 시간이 있는 관계로 오늘의 이 패널 토의는 이 시간에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토의를 마치고 플로어에서 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교육부 김성근 과장님, 윤소영 과장님과 패널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훌륭한 방안들이 어떤 대학 지원의 행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방 성장을 추진하는 이 라이즈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한 실타리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패널 토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남기석 ICK 협의회장님과 단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 라이즈와 전문대학의 미래에 관한 패널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